제가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아름다운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에서는 남자가 원숭이보다 잘생기면 된다. 오케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에 러시아로 가자 이런 댓글을 많이 달으셨더라고요. 러시아로 가자. 남자가 어느 정도 잘생겨두면 된다 그러던데 내 얼굴도 된다더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 러시아는 남녀 성비가 세계에서 남자 성비가 낮기로 여성이 많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아시겠지만 2018년 기준으로 차이가 8%포인트나 나요. 여성이 54%예요. 남성이 46%. 차이가 많이 나죠. 인구가 거의 1.5억이니까 8%면은 1000만 명이 넘게 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1000만 명이 넘게 많은데 아무렇게나 생겨도 되지 않을까. 나처럼 생겨도 된다. 러시아로 가자. 뭐 마더 러시아 이러면서 외치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초 국가입니다. 색깔 보이시죠? 빨간 걸수록 여초 국가인데 유럽은 전체적으로 여초예요. 이게 왜냐면 세계대전을 겪었죠. 아직 그 영향도 있고 여기 내전도 많이 있고 세계적으로 좀 여초고 이쪽은 새파랗게 나오는 거는 여기는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네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근로자를 수혈받죠. 돈이 많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애들은 지들이 일을 안 해요. 뭐 이런 데서 뭐 방글라데시 뭐 아니면 이런 동남아에서 일하러 들어오자 남자들이. 그래서 이제 파란색이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가면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습니다. 정말인가? 러시아 비행기 표를 사야 되나? 러시아 연령별 성비인데요. 0세에서 54세까지는 1대1입니다. 그러니까 여초긴 여초죠. 어디가 여초냐? 55세에서 80세까지가 여초시죠. 여기가 압도적인 여초야. 압도적인 여초. 64세는 2배요. 2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면 그쵸? 가능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연령을 높게 가죠. 연령을 조금. 55세 이상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가시면 되는데 이쪽은 안 돼요. 이쪽은 1대1에 가깝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유명하지만 이혼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많이 내려간 거예요. 이게 왜 내려갔는지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거의 5에 가까웠는데 4로 줄었죠. 여기는 이혼과 결혼 비율이 또 엄청 높아요. 65%. 그만큼 이혼을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은 1000명당 이혼율이 2니까 절반입니다. 절반. 남녀가 많이 싸운다 그러지만 일단 결혼하면 잘 안 싸워요. 결혼하면 이혼율은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하는 커플이 줄었기 때문에 결혼 이혼 비율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결혼하면 안 싸웁니다. 결혼하시면 되고요. 결혼 이혼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이건 이혼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결혼이 줄었어요. 차라리 이혼이 늘던가 결혼이 현격하게 줄면서 하면서 이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럼 러시아가 왜 저렇게 고령층에서 남자의 평균 수명이 작냐? 보면 2000년 기준으로 여기 맨 앞에 지금은 좀 많이 올랐어요. 2000년 기준으로 믿기지 않겠지만 러시아 남성 평균 수명이 아마 이 커뮤니티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59세. 환갑을 못 봐요. 평균적으로. 그 전에 돌아가세요. 2000년이죠. 얼마 전. 요즘은 환갑 좀 넘었어요. 60, 67이지만 59세. 이거 충격과 공포의 숫자입니다. 뭐 전쟁이 아닌 이상 환갑을 못 보고 대부분의 현대인데 2000년이어도 돌아가신다는 죽는다는 건데 러시아 남성은. 그럼 러시아 남성은 왜 60 전에 죽냐? 주요 사망 원인을 보면 간질환, 알코올성 관질환, 술 먹고, 호흡기, 그 다음에 싸움 뭐야? 주요 사망 원인에 싸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간질환이 있는데 2010년도에 저렇게 남성이 60 이전에 많이 죽는 게 음주 문제가 커요. 싸움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하여튼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럼 어느 분들이 또 그렇게 반론하실 거예요. 러시아가 알코올 섭취 1위 국가가 아닙니다. 요즘 1위 국가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옛날에는 한 1위에서 4위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래도 1위 국가가 아닙니다. 2011년도 음주가 심할 때도 1위는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러시아가 2011년 당시 세계 4위 알코올 소비국이었거든요. 15.7리터, 16리터네요. 몰도바라는 데는 더 높아요. 18.2리터. 훨씬 높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그렇게 높지도 않다. 높지만 근데 문제는 이 나라는 먹는 술의 질이 달라요. 같은 알코올을 먹더라도. 이 몰도바나 뭐 헝가리, 프랑스 이런 데도 많이 먹는데 알코올을 얘들은 뭘로 먹어요? 와인, 뭐 맥주 이런 걸로 먹어요. 비중을 보면. 뭐 그러면 되는데 러시아는 뭘로 먹어요? 와인 1%예요. 그딴 거 안 먹죠. 술로 안 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맥주 이것도 별로 안 먹어요. 술이 아니에요. 얘 입장에선. 그럼 뭐가 술이냐? 중류주 63%. 와, 우리 지금 깡소주인데 러시아의 소주는 대한민국의 소주하고 수준이 다르죠. 러시아 소주는 대한민국의 수준하고 다른데 이건 뭐예요? 63%. 더블이에요. 더블. 같은 알코올을 먹어도 압도적으로 중류주를 먹어요. 러시아 소주는 뭐냐? 여러분들 뭐 잘 아시지만 뭐 이런 거를 소주로 먹잖아. 그러니까 음주로 인한 소비량은 세계 1위가 아닌데 음주로 인한 사망률은 세계 1위. 이게 미친 숫자가 음주로 인한 남성 사망률이 20%가 나와요. 술 먹다가 죽은 게 5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너무 술을 이 독한 거를 마시는 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가 또 너무 독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2006년에 주세를 굉장히 올립니다. 러시아에서도 술에 의한 사망이 59세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젊은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과부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의원도 많이 하니까 나이 많은 혼자 사는 그런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늘어나죠. 엄청난 사회 문제가 돼서 주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2009년에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푸틴 아저씨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냐? 술은 러시아의 재앙이다.
그래서 2009년에 선언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와 전쟁을 선언했어요? 범죄와의 전쟁. 러시아는 뭐와 전쟁을 선언했어요? 음주와의 전쟁을 선포해요. 2009년 러시아가 음주와의 전쟁을 선포하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음주와의 전쟁은 이런 거죠. 뭐 밤 9시 이후에 판매 금지, 술 광고 제한하고 주류세, 담배처럼 주류세를 올려서 담배를 못 마시게 하고 이런 거를 음주와의 전쟁으로 맞죠? 이런 게 맞는데 놀라운 제도를 선포합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가 2011년 맥주를 주류, 술로 분류하는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해요. 맥주를 술로 분류하겠다. 맥주 술이잖아. 2011년 이전에는 러시아에서 맥주는 술이 아닙니다. 대단한 나라. 맥주 술이 아니에요. 러시아에서는. 지금은 술입니다. 지금 저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럼 러시아에서 맥주는 뭐냐? 여기 표현이 그런데. 청량음료. 이거 제가 쓴 표현 아니고요. 2011년 저 법이 나오기 전까지 맥주는 야 그게 뭐 알코올이야. 그 몇 프로 돼? 4%? 7%? 그건 술이 아니야. 그건 청량음료. 이렇게 이런 거 먹는 거 대신에 그 유치원생도 맥주를 빨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초등학생도 맥주를 쭉쭉 빨면서 야 콜라 할래? 비어 할래? 그러면은 코크 말고 비어를 줘. 이러면 비어 마실 수 있는 게 왜냐면 청량 음료니까. 이게 실제로 그랬어요. 법이 놀라운 법인데 러시아에서는 2011년 13년 이전까지 알코올 농도 10% 미만이면 음료수다. 공식적으로 음료수입니다. 텔레토비 틀어주면서 뽀로로 틀어주면서 뽀로로가 맥주 빨고 있어도 음료수 빠는 거죠. 콜라 사이다와 함께 맥주 좀 빠는 건데 뭐 그 정도 알코올은 10% 미만이야. 10%면 야 우리로 치면 와인도 꽤 센 와인인데 세진 않지만 꽤 있는 맥주 10%면 독한 맥주인데 10% 미만이면 음료수였던 무지막지한 나라인데 그런 거를 법을 바꿨다. 술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맥주를 술로 인정하겠다. 그것도 법이라고. 그것도 법이라고.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 이전까지는 러시아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뭐 콜라와 함께 맥주 정도는 뭐 좀 꺾어도 별다른 그 문제가 없던 나라였는데 러시아가 저런 강력한 제도 때문에 술 소비량이 감소해요. 2006년에 주세 대폭 인상하고요. 2009년에 음주와의 전쟁을 하고요. 2011년에 맥주를 주류에 포함시키면서 술 소비량이 쭉 내려갑니다. 많이 내려갔어요. 러시아 치곤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내려가서 러시아가 어떤 걸 달성했냐?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이 러시아 역사상 최고치인 68세에 도달했습니다. 아까 58세 맞죠? 술을 줄이니까 10년이 늘었어요. 진짜 무서운 나라. 술을 줄이니까 남자 평균 수명이 10년이 늘었어. 10년. 이거 무슨 무지막지한 나라인 거죠. 그동안은 술 먹고 죽고 술 먹고 싸우다 죽고 술 먹고 뭐하다 죽고 하여튼 술 먹고 뭐하다가 그 난리를 쳤는데 무려 10년이 느는 기염을 토했는데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주제에 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장수국가가 어디일까요? 세계 최고의 장수국가 평균 수명 1위 어디일 것 같으십니까? 좀 쉽죠? 그쵸? 다 아시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일본 1위 84.7년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쉽죠? 오래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세계 2위의 장수국가는 어디일까요? 되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라입니다. 세계 2위의 장수국가 어떻게 아시지? 불가리아 아니고요. 불가리스 때문에 불가리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불가리스가 많은 악영향을 줬어요. 불가리아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불가리스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가리아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불가리아가 이게 왜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광고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가리아가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도 그래서 불가리아를 보여드릴 겁니다. 역시 불가리스가 머릿속에 박힌 형님들의 연세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불가리아가 나오신 분들은 최하 연세가 30대 후반, 30대 중반 이상 뭐 자기도 모르게 불가리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자, 세계 2위의 장수국가는 대한민국 83.5년. 유럽 최고의 장수국가 이탈리아보다 오래 살아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국가와 2위의 국가가 동아시아에 붙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불가리스는 안 들어가고요. 대한민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기대 수명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2배 속도로 올라갔어요. 회색이 OECD고요. 우리나라가 위니까 우리나라가 3.3년 올라갈 때 OECD는 2년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70% 이상의 빠른 속도로 올라갔는데 남녀 평균 기대 수명이 남성, 여성 둘 다 일본이 세계 1위입니다. 남성은 81.9세, 여성은 87.7세. 우리나라는 남성은 80세, 팔자가 찍혔고요. 여성도 86.5세, 여성은 세계 2위예요. 자, 그런데 이쯤에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얘기한 거예요. 2017년 영국의 에자디라는 팀이 선진 35개국 대상으로 평균 수명을 예측한 걸 란셋에 발표합니다. 퓨처 라이프가 얼마 남았는지 35국가에서 35개국에서 한번 예측해보겠다. 2030년까지 기대 수명 증가를 예측해보겠다. 자, 그랬을 때 정말 놀라운 숫자가 물론 하나의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의 모델을 만들어 돌린 거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지만 재미로 보면 2030년까지 기대 수명 증가를 예측한 겁니다. 왼쪽이 여자고요. 오른쪽이 남자입니다. 여성 보면은 점 하나가 이상하게 찍혀있죠. 2030년까지 기대 수명이 지금보다 얼마나 많이 늘어날까에 대한 점입니다. 얘네 모델에 따라서 점 하나가 이상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 점은 어느 나라일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믿기지 않게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야,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뭐 있나? 사우스 코리아의 여성 수명 증가가 압도적이에요.
남성도 맨 위에 있는 헝가리는 지금 워낙 남성이 낮기 때문에 남성 수명이 낮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거고 2위가 사우스 코리아. 일본은 여기 있네. 지금 1, 2위 국가인데 앞으로 늘어날 거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 물론 그냥 모델이니까 자기들 모델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대한민국의 여성이 2030년까지 가장 긴 기대수명의 증가가 있을 거고 그 결과 인류 역사상 최초로 평균 기대수명 90세를 넘을 게 누구냐? 대한민국의 여성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평균 기대수명 90세를 돌파할 걸로 예측이 된다. 자, 결론입니다. 우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평균 수명 90세 대한민국의 여성이 해내시는 거죠. 돌파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와, 이게 뭡니까? 이 남들은 다 이루고 있는데 왜 혼자서 여기 혼자서 방때서 점프도 아니고 저기에 가서 점이 찍혀 있는데 와, 그럼 남성도 아까 봤더니 헝가리에서 2위인데요. 평균 연령으로 치면 지금 헝가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평균 연령 남성도 전 세계 1위, 여성도 전 세계 1위, 여자는 평균 연령 90세 돌파가 한국의 미래 모습이라는 거고요.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이 완전히 특이점에 있었거든요. 일본 여성이 완전 특이점에 있잖아요. 혼자서 여기 일본입니다. 2030년에는 이 모습이 어떻게 된다? 특이점이 한국이 된다. 사우스 코리아. 프랑스는 그때도 2등, 지금도 2등. 프랑스는 2등이고요. 한국이 2030년에 압도적인 1등이 된다는 거죠. 일본의 자리를 걷어차고 엉덩이 걷어차고 한국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남성도 비슷합니다. 호주가 1위였는데 2030년 되면 남성이 격차는 크지 않지만 1위로 올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2030년 세계 최고의 장수 국가는 어디다?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88세에서 90세를 넘기는 기염을 토하는 나라에 살 수 있으신 거죠. 여러분들이 그분들이고요. 아까도 저 채팅창에도 나왔지만 형님들의 머릿속에 자꾸 이 불가리아가 떠오르는 건 분명히 어느 분은 불가리아를 얘기할 거다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차트를 준비하는데 역시 여지없이 등장하는 불가리아. 불가리 이것 때문에 불가리아가 떠오르는 분들은 잘못된 상식이다. 불가리아 요구르트가 장수를 가져오는 게 아니었죠. 이게 아니었고요. 실제로 보면은 불가리가 아니라 이걸로 만들어야 된다. 확실합니다. 근거가 있어요. 과학적 근거가 있다. 김치 요구르트, 김치 음료 이런 걸로 만들어야지 어디 되도 않는 무슨 요구르트 뭐 이런 걸로 택도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 유산균이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 느낌상. 비과학적이지만. 아니 이걸 먹으면 평균 90세인데 저걸 먹으면 되도 않는데 아니 이걸 먹어야겠습니까? 뭐 불가리 요구르트를 먹어야겠습니까? 이거죠. 이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시대가 온다는 거고요. 자, 근데 이 연구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그러면은 왜 기대 수명이 이렇게 혼자서 독보적으로 증가를 하냐? 이유는 이렇대요.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많겠지만 젊은 분들이 죽는 사망률이 별로 줄거나 그럼 그분들이 다 오래 사니까 평균 수명이 올라가잖아요. 젊은 분들의 사망률, 유아 사망률 뭐 이런 게 굉장히 줄거나 뭐 10대, 20대 자살률이 줄거나 아니면은 노인분들이 오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죠. 대한민국은 고령자 사망률 저하가 절대적인 영향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고령자.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길게 사는 날이 온다는 거죠. 길게 아주 길게. 지금 뭐 나이 60대신 분도 아직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90입니다. 평균 90. 평균이 9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0년은 100세는 뭐 그냥 찍을 수 있어요. 그냥. 평균 연령 70일 때도 80세 많으셨는데 90이니까 30년 남. 길게 사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고 우리가 과거 2010년대도 벌써 2030년이면 한국은 세계 4대 노인국가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옛날 얘기고요. 이제 완날 얘기고 압도적인 노인국가 뭐 일본하고 지금 뭐 서로 뺨을 때릴 수 있는 한국 고령화 속도가 안 그래도 OECD 1위였는데요. 평균 2배라고 아까 보여드렸죠. 4.4%입니다. OECD 평균의 2배인데 뭐 지금 분위기로는 싸대기를 후려때리면서 그냥 뭐 앞쪽으로 쭉쭉 100m 달리기에서 우사인 볼트처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한국은 OECD 중에서 고령화 속도가 1위입니다. 독일의 4배예요. 독일은 여기 있습니다. 후진국이네, 후진국. 여기 저기. 에이, 이거 못 사는 나라. 무슨 뭐야, 그것도 못 살아? 그 1년씩 늘어서 그거 뭐 했으려고? 아니, 그 1%씩 늘어서 아니, 뭐 이거 그 정도도 못 사는 나라면 공기가 안 좋나? 미세먼지가 많아 봐. 이거 하여튼 뭔가 환경에 문제가 있는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오래 살고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나라 뭐 의료조도 잘 돼 있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좋은데 우리나라에 문제점이 있죠. 오래 사는데 가난하게 오래 살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 문제. 2018년 기준 노인 빈곤율이 이게 나올 수 없는 숫자인데 43.4%다. 5번 중에 2분이 가난해. 빈곤하세요. OECD 평균이 14.8%인데 이게 가능한가? 가능한 나라. 이게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가난하게 오래 산다. 그래서 독일이 우리에 비해서 그 좀 고령화 속도가 뭐 어쩌고 뭐라고 했지만 노인 빈곤율이 프랑스의 10배, 독일의 4배.
43% 압도적으로 빈곤합니다. 이 평균이 여기 있잖아요. 평균이 여기 있고 독일은 10%, 프랑스는 4%인데 우리는 프랑스의 10배의 숫자가 퍼센트가 비중이 빈곤하다. 한마디로 우리는 현재도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 빈곤한 상태로 무려 90세까지 살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가늘고 길게가 아니라 길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길게. 이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상태로 가장 길게 살아야 되는 이거 고난의 역경의 행군? 고난의 행진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처해 있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이건 드리기 쉽지 않지만 대한민국 자살률이 OECD 넘사벽 1위라는 건 유명하죠. 뭐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규모가 비교가 안 되는 국가에 비해서 옆에만 있는 거지 남들에 뭐 비하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규모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 비하면 2배죠. 거의 2배인 건 유명한데 물론 어디가 높냐? 청소년 자살률 OECD 10입니다. 물론 높아요. 물론 높은데 그래도 뭐 우리나라가 이 정도면 선방이죠. 우리는 여기 있어야겠지만 우리나라가 뭐 이런 거에서 여기 있으면 선방인 거인데 문제는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게 아니라 이 노인분의 자살률이 보시면 압도적인 격차죠. 이건 정말 여기 있습니다. 혼자. 슬로베니아, 헝가리를 동북권 국가를 빼면은 뭐 일본에 비해서도 일본이 15니까 우리는 53입니다. 3배가 넘는 압도적인 격차인데 경제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아까도 보시면 굉장히 큰데 그 상태로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이고요. 30대도 높습니다. 30대도 높은데 그 격차는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 격차의 범위가 가장 높은 게 나이가 들면 높은데 이제 80대 이상이 아니라 요 뒤에 90세짜리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죠. 특히 조금 가슴 아픈 건 경제적인 이유로 이런 안 좋은 선택들을 많이 어르신들이 하시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어려움도 결국 경제적 어려움이죠. 경제로 없다 보니까 저걸 극복을 못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더욱더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슬프게도 남성이죠. 할아버지들의 자살률이 너무 높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높은데 이게 할머니입니다. 뒤에는 이제 할머니로 가는 거고 40대가 17명인데 할머니도 2배인데 이 할아버지들이 이 상실감이라 그래야 되나? 집안을 이끌어오고 나를 막 이렇게 좀 내가 옛날 표현으로 뭐 가장이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게 있는데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에 날 쓸모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상. 저도 그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충격을 받으면서 이 노인 자살률 중에 특히 할아버지 자살률이 60대 은퇴죠. 은퇴. 남성은 은퇴 이후에 자살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게 참 그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뭐 남자가 자살률이 높은 거는 웬만한 나라들 비슷하니까 여기까진 그렇다고 치더라도 은퇴 이후에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겪는다. 한마디로 은퇴 이후에 뭔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노력을 해야죠. 개인이 노력을 하는지 사회가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를 뭔가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슬픈 미래가 지금 우리 눈앞에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뭐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고 스컬 열심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슬픈 결론에 있지만 아니 그건 슬픈 결론이고 그냥 그걸 떠나서 자 즐거운 결론으로 갑시다. 즐거운 결론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평균 교대 수명 90세를 대한민국 여성이 곧 돌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일본을 제칠 것 같고요. 대한민국 남성도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장수 국가가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즐거운 해피코리아 2030년 세계 최고의 장수 국가 킹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어디 가서 뭐 BTS 이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너희 나라 몇 살 살아? 우리는 90이 평균이야. 90. 너희 몇 살이야 너희? 야 우리 90이지. 이 정도 돼야 어디 가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 랭킹 지금 2위지만 곧 1위로 가는 나라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디 가서 불가리스 외치지 마시고 꼭 그쵸. 세계의 그 영향자가 될 수 있다. 분명히 어느 나라인가는 우리는 반대로 지구 반대편에서는 불가리아를 가지고 요구르트 하면서 마케팅을 하지만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분명히 김치를 가지고 저거 봐라. 세계 최고의 장수 국가는 1위는 압도적으로 무려 90세가 넘는데 저 나라는 왜 그럴까? 라고 아마 김치로 마케팅을 할 날이 지금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